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3-15강이죠. 공공부조법 두 번째 시간으로 의료급여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기초연금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하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나갈 텐데,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텐데, 이제 의료급여법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나가는 기초연금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공부를 하자면은 한이 없는 지역이에요.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법이라는 영역이. 그런데, 또 막상, 이거 그냥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또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선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나름, 시험 문제 이제 많이 나온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 선배는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건 그렇게 부담감은 없습니다. 부담감은 없고,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구나, 기출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구나,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용어 정리 나오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기관 약국이고요. 수급권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수급자는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겠고요.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1종 수급자가 있고 2종 수급자가 있는데, 1종 수급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1종 수급자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1종 수급자 딱 보니까 어느 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법에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수급권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 선배 이야기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의료급여법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수급권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자,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들인데,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18세 미만인 자. 미만이고요. 65세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18세 미만인 경우는 18세가 포함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18세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미만은. 그죠? 이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하는. 자, 그러면 65세 이상이라고 했으면 65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상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헷갈리기 쉽습니다. 첫 번째, 18세 미만인 자, 그러면 18세가 포함이 되지 않죠. 미만인 자 17세까지고요. 65세 이상이니까 65세 이후부터입니다. 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중증장애인. 자, 그리고 세 번째,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 미만인 여자. 자, 그리고 남자가 분만할 리는 없죠. 병역 의무 이행 중인 자. 자, 그리고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자, 그리고 결핵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이들은 뭐야? 1종 수급자입니다. 1종 수급자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이면서 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누구다, 여러분들? 1종 수급자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타법 적용을 받는 1종 수급자가 있어요.
타법 적용을 받는 일종 수급자. 이들은 누구야? 북한 이탈주민과 그 가족. 북한 이탈주민. 예전에는 우리 뭐라고 했었어요? 세터민이라고 이야기했었었죠. 자, 이분들하고. 자, 그리고 5.18 민주항쟁. 그리고 그 가족과, 보상받는 자와 그 가족. 자, 그리고 노숙인. 이들은 의료급여법이 아닌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일종 수급자들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이 충돌이 됐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타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 여기에도 해당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선이다? 타법 적용자 우선입니다. 알겠죠? 이것을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일종 수급자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타법 적용자에 따라서 일종 수급권자가 됐을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일종 수급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일종 수급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고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자,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료급여의 내용은요, 진찰을 검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방하고 재활하는 거, 그리고 입원, 그리고 간호, 이송,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의료급여기관이 나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을 잘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의료급여기관, 시험 문제 딱 내기 좋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딱 봐도 여러분들이 출제 의원이라도 여러분들 내기 참 좋습니다. 자, 몇 차?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의료급여기관, 진료 범위는 어디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나뉘어지는데 기관별 진료 범위는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 대해서 진료한다라는 건 규정되어 있고요. 1차, 2차, 3차 나눠지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갈 수 있는 곳, 주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동네 의원들, 병원 아니고 의원들 아니면 이제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가 1차입니다.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리고서 여기 거쳤다 한번 가는 게 여러분들 어디냐면 2차예요. 2차. 자, 그리고 3차 같은 경우는 2차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어떻게 외우면 될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1차만 외우면 되잖아. 3차는 여러분들 지정된 곳이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머지는 다 뭐란 얘기야? 2차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확실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자. 1차만 암기하고 넘어가자. 자, 그리고 2차의 특징만 알고 넘어가자. 하나씩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원이야, 의원.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조산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보건자 들어가면 1차입니다. 1차 보건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약국, 그리고 좀 낯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요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면 될 겁니다. 병원은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동네 의원에서부터 그리고 조산소, 보건소, 보건자 들어가는데 약국, 그리고 희귀필수의약품 센터가 1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그러면 2차는 나머지 다 뭐가 들어가?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어디? 병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1차 기억해두고 나머지는 병원입니다. 2차는. 자, 요거 여러분들 구분해 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료급여기관 1차, 2차, 3차를 구분하고 1차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는 거.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 비용의 부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전액 국가 부담입니다. 2차는 일부 부담이고요. 자,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을 하는데 일부인 경우 나머지 본인 부담인데 근데 일종은 본인 부담 없음. 한마디로 말해서 일종은 전액 국가 부담.
1종은 본인 부담이 있다 없다? 없고요. 그리고 2종은 뭐다? 여러분들 일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종은 본인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됐고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당연한 거겠고요. 장애인 보조기기에 급여 실시할 수 있겠고요. 수급권자의 과실 등 있을 때 의료급여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하겠죠. 본인 과실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요. 시군구청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중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내용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고요. 한번 쭉 읽어보면 이해되시겠지요. 그죠? 자, 그리고 9번. 의료급여 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뭐까지도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10번.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상황은 뭐로 정한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조례, 각 지역, 각 지자체 의회에서 정한 게 조례잖아요. 그죠? 조례로 정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관련 서류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료급여기관 같은 경우는 몇 년? 5년. 약국은 몇 년? 3년. 53. 이렇게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봅니다. 의료급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아까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라 수급받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의료급여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야. 알겠죠? 그럼 1번 맞고요. 자, 2번.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다.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아까 타법 적용한 거 있었죠. 타법을 적용했을 땐 의료급여법에 따른 어떤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었고요. 3번 봅니다.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의료급여법에는요. 직권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죠? 의료급여법에는요. 직권 규정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보건 1차. 그죠? 자, 그리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맞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69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70번 넘어갑니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 고려하지 않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14회 문제고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1차지요. 보건 1차 들어가고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원 보건 1차입니다. 자, 약서법에 따라 설치된 희귀의약품센터 1차였었죠. 약소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 1차였었습니다. 전부 다 1차 포함되네. 1차들이네. 자, 그러면 정답 70번에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5번. 모두 1차 의료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70번의 정답 5번이고요. 7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일종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종입니다. 일종. 18세인자. 어떻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18세 미만인 자라고 했지. 그럼 18세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나오네. 18세인 자는 아닙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런 거에 속으면, 진짜 옹졸한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들은 진짜 옹졸한 문제들인데, 이런 걸 잘내. 이런 걸 잘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리라고 이런 문제 내는 거죠. 틀리라고. 언뜻 봤을 때 18세,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8세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죠? 65세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들어가고, 임신 중인자 들어가고, 병역 의무 이행 중인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71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봅니다.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16회 문제고요. 자, 의료급여 기간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의료급여 기간은 몇 년? 5년. 그렇죠? 5년이고요. 5년. 기여금 금액 5년이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인의 의료급여 기간은 처방전을 급여 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자, 그러면 72번에 정답은 몇 번? 5번, 3번, 5번, 3번, 5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의료급여법에 대해서 다 나갔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줄여서 어느 정도 엑기스만 뽑아하니까 여러분들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자, 100%는 맞출 수 없겠지만 80%는 맞출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뵙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뭐 하면서 여러분들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